옛날, 아주 먼 옛날, 아주 작은 하동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됐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락혁명가이며 리코드 의수를 발명한 명예 이학박사 이홍재입니다. 오늘 강의는 33번째입니다. 먼저 번 강의에 이어서 음양오행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찰을 하겠습니다. 음양오행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면 좀 어떨까 그럽니다. 오늘 강의는 과제를 조금 이렇게 확장해서 계속해서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니 계속해서 그냥 뭐 음양오행 옛날 얘기 뭐 이렇게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 그것이 뭐 오이슬과 무슨 저 역술의 집안일이 됐다 그러는데 아니 오이슬 얘기 언제 할 거요? 지금 사실 저는 의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양오행 얘기도 몽땅 의술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리코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양오행과 양자역학이 아기가 딱 맞는다. 이거 제 의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애둘러서 이렇게 저변이죠. 저변을 이렇게 좀 멀리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테마를 이렇게 조금 좁혀오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질병 언제 얘기하려고? 예, 그럼 오늘은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전개를 해 나갈까 그럽니다. 그럼 또 질병, 질병 얘기를 하면 질병 전문가들이 또 이제 어, 주목을 해요. 긴장해요. 그래서 참 저는 민망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질병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 질병이 질병이 뭐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괄적으로. 그리고 이제 넓은 것을 자꾸 이렇게 좁혀오면서 그다음에 뭐 어떤 또 이 단어도 또 제가 아주 조심스러워요. 증상별, 예, 증상별 맞춤 코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맞춤 코드라는 그 단어도 사실은 아니 질병을 말하면서 맞춤 코드가 뭡니까? 그럼 또 그 맞춤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이것은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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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아니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그러면 처방이고만 그래. 예? 증상별 맞춤형 처방 아니요? 내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답답해서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이 멋쩍게 웃으면서 네 그렇죠. 그러면 질병에 대한 치료법 그 증상별 맞춤 예를 들면 처방이라고 하시지 그걸 뭘 왜 그게 알아듣기 어렵게 무슨 뭐 그 맞춤형 코드 이렇게 하십니까? 한국만 그래요. 네. 한국에서만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양, 뭐랄까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웃으면서 알았어 그래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애둘러서 이게 또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네, 어떤 전문가들이 할 때는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고 그 치료할 때 치료하기 전에 이게 무슨 질병인가를 파악하는 과정을 진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제 책에서는 그것을 진단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내는 요 책은 번역할 때는 그때는 진단이라고 넣을 겁니다. 왜? 유럽에서는 내가 지금 이걸 예를 들면 미코드 치료 방법 이걸 미코드의 제어 방법 이랬더니 그 단체 회장이 이걸 빨간 줄로 이렇게 그러면서 쫙 긋고 그랬더니 회장이 아니 이게 도대체 여기 와서 이건 무슨 말이요? 리코드 테라피라고 해야지.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른 리코드 테라피 바꿔서 프린트 다 해가지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왜냐면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이 교육의 대상자들이 몽땅 다 의사들이니까 의사들에게 아니 도대체 이거 뭐 제어 방법이 뭐요? 뭐, 예, 뭐 자동차의 어떤 그 균형을 뭐 이렇게 잡아주는 뭐 이런 것을 제어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빈정거려요. 그러면서 쫙 긋고 리코드 테라피. 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알았죠. 이제 서양에다 내는 이 책은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제약, 규제를 받습니다. 네, 제약. 한국만 그래요. 네. 한국에서만 그럽니다.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거기는 예, 아주 뭐 자신만만하게 예를 들어 미코드 감기 치료법, 예, 감기 이러이런 증상에 대해서 미코드 이렇게 치료하면 낫는다. 그렇게 하죠. 예, 서양의 번역한 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역사입니다. 내가 지금 제약을 받고 있다는 규제를 받고 있다는 역사가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를테면은 규제를 뭐 예를 들면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고 고발당하고 예 그런 투쟁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되고 보니까 또 내 자녀들한테 예를 들면 손녀들한테 할아버지가 이렇게 허연 사람이 맨 앞에 서서 텔레비전 나가서 그런 뭐 투쟁을 하고 이런 것은 좀 이제는 그거는 좀 피하자. 그러고 이제 예를 들면 내 영역 하나를 새로 만들자. 이건 의학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미국 상담을 통해서 병이 낫도록 하는 쉽게 말해서 아픈 환자가 왔는데 너 나았느니라 그랬을 때 낫도록 만드는 그걸 의술이라고 그러겠어요? 참 어려워요. 평생을 이런 규제를 받고 새로운 미국 의학을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미국 그것을 경이로운 의술로 저한테 이걸 배우자고 그러고 또 제가 미코드 서티피케이트에서 좀 예를 들면 내 제자는 미코드 수료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미코드 의학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데 그걸 프락시스라고 하더라니까요. 프락시스. 그 예를 들면 놀이터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놀이터라고 이름 붙일 때니까 저한테 치료할 수 있는 뭡니까 작용만 주세요. 그것만 인정해 주세요. 그럼 제가 뭐 제어 방법 이런 거 안 하고 예 치료법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저는 나뿐 아니라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 예, 찾아오는 고객들을 이렇게 낫게 해주는 요것을 내 영역에서는 상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상담. 상담을 통해서 병 낫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예, 상담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예, 질병, 아픔, 고통, 괴로움. 이거 뭐냐? 왜 아플까? 이거죠. 왜 아플까? 이 왜 아플까는 예, 조금 확장하죠. 아픔의 끝이 뭘까? 아픔의 시작과 아픔의 끝이 뭘까를 설명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픈 이유가 뭡니까? 예. 아픈 것을 싫어하지 마세요. 아픈 것을 에, 사람이라는 인간이라고 안 그러겠지. 인간은 한자어라서 여러 가지 이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확한 명칭이죠. 나의 존재를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럼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프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가 용어로 멋스럽게 표현하면 아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이것은 사람 아닙니다. 내 아는 사람은 평생 아프지 않다는데 예, 관리를 조금 잘했을 뿐이고 예, 그분도 언젠가는 아픕니다. 왜?
아프도록 구성이 돼 있으니까. 아프도록 구성돼 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그 과학적으로 설명이 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설명해라 그러면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 쉬는 과정에서 통증 물질이 만들어져요. 호흡 중에 호는 내뿜는 숨이고 흡은 들이마시는 숨이란다면 호흡 중에 이제 흡한 공기가 폐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폐에서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일어나죠. 심장에서 폐로 들어온 피가 폐에 예를 들면 공기가 기도를 통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콧구멍을 통해서 인후 목을 통해서 기도 목줄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폐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걸 기관지라고 그러죠.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나중에는 아주 잘게 갈라져서 거기에 이제 폐에 조직이 붙어 있죠. 그거를 폐포낭이라고 그러죠. 그 폐포낭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들어간 공기가 폐에 어떤 작용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피와 만나는데요. 피와 만나는데 심장에서 보내준 폐 동맥을 통해서 폐로 들어온 양쪽 폐로 폐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화면에는 이게 왼쪽이라 해야 되죠. 그럼 내가 이름으로 말할게요. 왼쪽 폐는 3개, 오른쪽 폐는 2개입니다. 왜 여기는 3개, 여긴 2개일까요? 여기는 간장이 큰 게 있기 때문에 이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 면적이 좀 줄어들고요. 여기 또 심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긴 2개가 펴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간장이 없고 비장만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긴 왼쪽 폐는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화면에 내 얼굴, 내 모습이 비치거든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려니까 나도 지금 여기 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왼쪽 폐는 3개, 오른쪽 폐는 2개로 돼 있고, 어찌든 그 폐에서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간 동맥이, 폐동맥이 양쪽 폐로 이렇게 잘게 나눠져서 폐의 맨 위쪽부터 맨 밑에까지 완전히 퍼져 있는데 그 혈관의 맨 끝, 혈관의 맨 끝에는 이를테면 피와 산소가 만나게 돼요. 그럼 그것을 피에 이를테면 자성이 있거든요. 철분이 있기 때문에 자성이 있는 겁니다. 그 철분을 햄이라고 합니다. 햄 글로빈. 그걸 붙여서 헤모글로빈. 햄 그러면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지만 헤모글로빈 그러면 아주 흔히 듣던 명칭이죠. 그 헤모글로빈이 철분인 이유는 자성을 띠기 위해서고 그 자성은 왜 필요하냐? 잡아당기는 산소 분대를 잡아당겨서 헤모글로빈 하나에 여기 15만 개 정도가 이렇게 붙도록 요 하나의 헤모글로빈 적혈구 한 개에 15만 개 정도의 산소 알갱이가 붙도록 자성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